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치과에 내원하게 되었을 때는 네. 원장님 어떤 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일단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갑자기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피가 비쳐. 피가 비쳐. 네. 그러면 이제 치과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 그럼 치과를 찾으시면 각 병원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먼저 병원을 방문하시면 네.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아.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 네. 한 번에 삥 돌아가면서 찍는 그런 네네. 한 번에 나오는 엑스레이를 찍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에 하나하나를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먼저 촬영을 해서 잇몸뼈에 문제가 없는지, 아까 점막염이라는 거는 잇몸뼈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잇몸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관리를 촬영을 해서 보게 되고요. 지금 왼쪽 사진처럼 또 어떤 잇몸뼈하고 임플란트 주위에 그 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빈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에 세균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잇몸뼈가 녹았는지를 직접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볍다라고 네. 하면 임플란트 주위에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생제로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독제를 가글린하는 걸 처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초음파 스케일링 장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스케일링을 하는 따로 장비가 있어서 그 끝이 이제 임플란트에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위를 청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 돌아가셔서 네. 어떻게 댁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교육시켜드리고 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잇몸병이 있으셔서 하신 분들은 또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내가 또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셔서 뭐 내가 20대야 임플란트 네. 했어. 그다음에 다른 치아들이 뭐 괜찮아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내가 또 약간은 걱정이 돼. 그다음에 또 내가 특별히 관리를 신경 써야 돼 하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6개월에 이런 한 번. 관리를 하시는 것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초기 임플란트 이제 수술 이후에 주위염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법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초기 치료로는 안 될 경우가 또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네, 초기 치료로는 안 될 네. 때는 네. 조금 더 심화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 그 저희가 잇몸병에 치주병이 네. 있을 때 네. 치료에 대해서도 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외과적, 외과적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지금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잇몸을 열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잇몸 임플란트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세균도 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많은 힘이 가해지면 네. 그러면 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씹는 힘이 어디에 찍히는지 교합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씹는 힘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되도록이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문제를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약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한 3mm에서 5mm 정도 이상 녹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쓰시는 것 중에 주위에 뼈가 녹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모두 녹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만 녹은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표면을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잇몸뼈를 만드는 인공뼈를 써서 수술을 해서 그 주위에 다시 고리식을 해서 그 임플란트 주위염에 빠져 있는 그런 치아를 살리는 그런 고리식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요. 네. 이 임플란트가 문제없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뼈가 어느 정도 아주 뭐 많은 양이 아니라 뭐 중간 정도만 녹았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좀 많은 양의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았을 때는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뼈를 만들고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주위염을 자가 진단하는 거라든가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을 때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어떠한 치료를 받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네. 제거한 후에 다시 다시 심기도 한번. 하고 이런 방법들